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투자자분들도 고민이 많긴 해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인구론은 누구나 정말 수치화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인구론을 들먹이면 하락이 맞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화폐 가치에 따른 이 그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 땅값이 정말 그러면은 인구론에 의해서 줄어들까? 정말로 줄어드는 게 맞을까? 어떻게 우리나라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정된 자산이 화폐의 가치보다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정말 있을까? 그렇죠. 화폐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실물 자산의 가치는 지금까지 계속 상승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다. 그리고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땅을 살 때도 돈의 가치를 바꾸니까. 그러면은 돈이 늘어나는 만큼 실물 자산의 가치는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인구론을 들자면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둘이 수십 년째 싸우고 있어요. 저도 하락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땅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 화폐 가치 대비해가지고 땅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 하락은 없고요. 이제 수도권이 이만큼 오르는데 지방이 이만큼 오르는 이런 차이가 맞아요. 크기 때문에 네. 수도권을 보는 전 거죠. 단지 이제 상승의 속도, 상승의 폭이 예전하고 다를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던 시기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이랑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시기에 대한민국이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이 상승해온 그 속도, 그 폭하고 앞으로의 속도하고 폭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화폐가 계속 늘어날 거를 고려하면은 과연 진짜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하락만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 100년 뒤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100년 뒤에는 아마 정말 인구 소멸이 지금 0.6, 2명에서 남녀가 만나서 0.6 뭐 이렇게 낳는다면 정말 뭐 50년, 100년 뒤에는 몇 만이나 될까요? 저는 100년 뒤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이게 50년 뒤도 아니고 30년 뒤만 봐도 그럼 부동산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사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는 다시 늘어날 수는 있어요. 인구가 선진국들이 그랬죠. 1, 1.2, 2.3 이렇게 되기는 어려워도 0.6에서 0.7, 0.8은 다시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식도 하한가 한 3번 맞으면 더 이상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한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떨어지는 것도 아, 더 떨어져서 상패 더 떨어지던데요? 상패 나가는 것도 있긴 우리나라는 약간 우량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량주들은 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서 정책을 그래도 완전 파격적으로 내지 않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책들이 어떤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또 보육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교육에 대해서도 다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질 거예요. 저는 좀 결은 뭐 비슷하지만 좀 다른 주장을 하자면 한 100년 뒤에 진짜 인구 소멸이 한국이 또 아시죠?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뭐 단일 민족에 대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다문화를 조금 배척하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 의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될 거고 그러면 아무리 외국 이민자들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정말 이민자들을 데리고 오려면 정말 연구원급의 정말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좀 드림을 꿈꾸고 오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한 50년 뒤, 100년 뒤에는 정말 인구 소멸이 가까우면 아마 국제 물류에 대한 거점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지금 이런 뭐 새만금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정말 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인천의 영종 같은 경우들도 뭐 반도체 센터들을 자기네들이 유치하다가 실패하니까 이번에 뭐 2차 전지로 또 다시 연말에 바꾼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에 대한 이제 이런 어떤 공장이 됐던 물류 센터가 됐던 굉장히 많은 땅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땅들을 송도도 마찬가지고 송도도 바이오 산업이 다 그쪽으로 이제 몰리기 시작하면서 뭐 일자리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점점 인구가 소멸되는 만큼 이제 어떠한 이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그 땅들은 다 기업 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둘씩 우리나라의 좋은 인프라와 우리나라의 좋은 환경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계적인 그 기업들이 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또 물류 거점으로 삼을 가능성도 많이 있고. 전 되게 그 점이 되게 안타까운데 지금 너무 한국 정부가 이 외국 기업들을 유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공장을 짓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너무 유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한국에서 있던 공장들이 해외로는 많이 빠져나가는데 역으로 해외에 있던 뭐 공장이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굉장히 적은 게
너무 안타까워요. 좀 그쪽으로 다양한 지원책도 펴고 유인책도 핀다고 하면은 충분히 많이 이제 유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만약에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그렇죠. 어차피 우리나라가 뭐 땅이 좁은 국가인데 뭐 인구가 낮다고 해서 일단 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좁은 곳에서 땅은 더 이상 뭐 확장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구론만 들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건 어렵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인구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이제 올해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총 인구가 5,150만이에요. 근데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2030년을 보면은 아직도 5,119만 명이에요. 예상 인구가. 그리고 2040년을 보면은 되게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5,019만이에요. 그리고 2050년을 보면은 진짜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거의 30년 후죠. 그런데도 4,730만이에요. 2050년까지만 해도. 그러면은 2070년에는 지금 예상 인구가 어느 정도일까요? 50년 후네요. 네, 50년 후에. 2070년에는 3,700만이네요. 3,700만. 네, 3,700만. 2070년도는 돼야 쪽 2060년이 4,260만이니까 그러다 2060년도는 돼야 이게 좀 체감이 될 정도로 현재 수준에서 대략 한 10% 한 중후반 정도가 줄어드는 거니까 2060년도가 돼야 그때쯤 되면은 좀 체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예전에도 인구론 관련해서 글을 썼는데 네. 이 인구론이 들어서 이 하락을 주장했던 곳이 그 발원지가 어디냐면 2003년도에 국토연구원이 집값을 잡기 그때가 부동산 시장이 워낙 상승의 초기였는데 상승폭이 가파르다 보니까 국토연구원에서 발표를 해요. 네. 우리나라 처음으로 인구론을 들어서 그때 이제 인구 하락으로 인해서 2010년도부터는 하락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지금보다 약 한 부동산 시장이 한 10% 정도 하락한다. 그걸 언제 발표했냐면 2003년도에 국토연구원이 발표를 해요. 국토부에서. 이게 강남 집값을 낮출 명분으로 2003년도에 인구론을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발표였냐면 2010년도가 지금 현재 2003년도보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 가격이 10% 정도 하락할 거다. 라는 이런 보고서 발표가 일어나면서 이게 막 이슈가 됐었어요.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강남 뭐 집값 거품을 잡는다 뭐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역시나 그 정부와의 그 발표와는 다르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고 2010년도부터는 정말 2003년도에 발표했던 거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그 국토연구원의 연구 발표가 거짓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2003년도 한국 인구가 4,790만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오히려 늘어가지고 4,790에서 1,950만으로 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인구론을 어떻게 들었었냐면 서울 강남 집값이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서울 강남에 있어서의 그 인구론이라든가 이 뭐 행정 수도에 대한 이 공공기관 이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울 인구는 감소가 될 거고 감소에 따른 부동산 시장 가격은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말이 제대로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인구론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가십거리 정도로만 저는 이해하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 인구론이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건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이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인구보다 제가 보기엔 경기 같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애도 낳고 사실은 집도 좋은 거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내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까 이런 자꾸 의문이 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도 비싼 거 안 살려고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 그리고 집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물가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애플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고 어떤 그런 일자리들이 많다 막 이런 분위기면 오히려 집값이 오를 거 인구가 줄던 늘던 아마 집값이 좋은 오를 일자리들이 것 있고. 같아요. 지금 인구론 얘기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인구론의 가장 큰 오류가 뭔지 알아요? 인구가 줄면 부동산 집값이 싸지고 땅값이 싸지고 그럼 이제 대학 등록금도 싸지고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제 뭐 차값이라든가 왜냐면 차도 안 살 거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싸질 거다라는 이러한 오류예요. 이게